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좀 전에 제가 녹화 강의를 올렸는데요. 제 내용을 담은 한글 파일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글자 크기에 대한 정확한 감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강의를 못 올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8월부터 최근까지 제가 전자책을 만드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긴 과정이었지만 재미있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 결실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제가 만든 첫 입법 전자책 커버입니다. 책의 이름은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인데요. 시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전자책입니다. 시길로 만들어진 이퍼브 전자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소위 말해서 전자책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뒤에 저의 영문법 교재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강의는 마칠 텐데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녹화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될 것이고요. 녹화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 책은 온라인 서점의 2부 코너에서 지금 판매 중이니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는 PC 뷰어를 통해서 제 책을 봐주시고 집 밖에서는 핸드폰을 통해서 제 책을 보고 영문법의 진수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 커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전자책의 이로운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예스24의 PC 뷰어 크레마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 크레마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좌측에 있는 아이콘 두 개가 보이시죠? 자, 일단 오른편에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인데요. 나는 한 페이지씩 내용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종이책처럼 두 페이지씩 글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 왼편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차 아이콘입니다. 목차 아이콘을 클릭하면 목차가 순서대로 보이실 거고요. 원하는 목차 내용을 클릭하면 그거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편리한 기능이지요. 자, 두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이 더 중요한데요. 이 아이콘의 이름은 스크랩 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스크랩해 놓은 것이 이 스크랩 리스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중요한 단어나 표현들을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 두었다면 당연히 여기에 스크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뭔가 메모를 해 놓았더라도 여기에 차곡차곡 스크랩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의 답을 한번 메모 기능을 사용해서 적어 보시고 나중에 스크랩 리스트에 와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책갈피 표시를 해놓은 부분도 스크랩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갈피 표현, 책갈피 아이콘 보이시죠? 나 이 페이지를 읽었어 라고 책갈피에 표시해 둬야지 라고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면 이 빨간 책갈피 그림이 페이지에 생성되는 것이고요. 다시 이 책갈피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생성되었던 빨간 책갈피 모양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런 아이콘은 그때그때 잘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특히 요 스크랩 리스트를 중요시하는 이유는요. 스크랩 리스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갈피가 표시된다고 했죠. 어디를 마지막으로 읽었는지 순서대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이펍으로 제작된 제 책은요. 용어 설명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모든 중요한 용어는 제일 처음 등장할 때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손가락으로 터치하든지 아니면 핸드폰 뷰어일 경우는 터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크레마로 보실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용어사전에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돌아올 때, 즉 원래 읽었던 본문으로 되돌아올 때 바로 이 스크랩 리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본문을 읽고 다른 용어 사전이나 다른 곳으로 뭐 정답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록을 보거나 일단 본문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까지 읽었다는 표시를 꼭 책갈피를 해두세요. 그래야지 링크가 이동하는 원하는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스크랩 리스트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책갈피 표시가 된 원래 읽었던 본문을 확인하시고 거기를 클릭하면 손쉽게 원래 읽었던 본문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자책의 어떤 단말기 기능에도 다 있는 것이고요. 핸드폰 뷰어인 경우에는 그 위치가 좀 달라요. 또 명칭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능은 PC 뷰어이던 핸드폰 뷰어이던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원래 읽던 페이지로 돌아올 때 꼭 이 기능을 활용해서 손쉽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요 설정 아이콘입니다. 이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요. 자, 몇 가지를 여러분 임의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문단의 배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의 배경색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레마에 대한 필요한 아이콘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 교재 커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다시 한번 언급하면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인데요. 이 듣고 부분에 전자책의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이법으로 제작된 전자책은 읽어주기 기능이 있습니다. 오디오북이 아니지만 그런데요. 영어로는 TTS, Text to Speech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독자 입장에서 보면 듣기 기능이지요.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특히 핸드폰을 사용해서 전자책을 20분, 30분 읽다 보면 눈이 피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TTS 기능을 이용해서 교재의 내용을 들어주세요. 그 다음으로 제 책은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부제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첫 번째 표현은 중급자용입니다. 제 책은 초급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급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급자라고 하면 영어로 intermediate라고 할 텐데요. intermediate level에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lower 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렇게 딱 물을 칼로 자르듯이 lower,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이렇게 나누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lower intermediate level이라고 보시면 제 책의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또 SNS 동영상 강의를 통해 복습을 하시며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잉글리시 러너가 아닌 잉글리시 유저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인터미디엇 레벨이라고 하셔도 제 앞선 설명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터미디엇 레벨 중에서 가장 상위자 upper intermediate 레벨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제 교재를 복습용으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꾸준히 복습은 계속 해나가야지 영어를 언어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제 교재는 그리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upper intermediate 레벨이라고 하셔도 놓치기 쉬운 부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잘 챙겨주셔서 여러분이 어드밴스드 레벨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제 책을 읽고 여러분의 내용으로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표현, 문장 느리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장 느리기, 중급자용 모두
문장 느리기가 생소한 표현이실 수 있습니다. 문장을 엿가락처럼 길게 느린다는 의미인데요. 영어 구성에서 가장 단순한 주어와 동사로 구성된 문장이 있잖아요. I run. 이런 문장이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문장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사 다음에 뭔가 필요한 단어나 표현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문장을 쭉 느리기 연습을 제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편 1이 있는데 요거 가기 전에 중급자는 어느 정도가 중급자인 거야? 또 문장 느리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문장 느리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영문법 교재 안에서 살펴볼 거지만 맛보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슈슈슈슈슈. 자, 아이고. 제가 얼른 문장을 숨겼는데 이게 잘 숨겨지지가 않네요. 어쨌든 제가 아주 조악하게 그려본 그림인데요. 왼편에는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남자는 drink 라고 오른편에 있는 동물을 보면서 말을 내뱉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동물은 그렇죠. 여러분 말입니다. 그 말은 drink라는 말에 no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물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영어 속담 하나가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이 속담을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자, 이 영어 속담과 관련된 우리말 뜻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듣고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미 만드신 분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말을 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말을 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은 그 말에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입으로 되뇌어도 좋고요. 자, 제가 이제 영어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만든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요겁니다. 자,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him drink. 자, 이 문장을 물론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거의 100%다 만들었다 라고 여러분이 주장하신다면 여러분은 upper intermediate level에 맞다고 봅니다. 자, 문법적인 오류가 없고 어휘 선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그림을 충분히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냈다면 거의 지금 속담의 원문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냈다면 여러분은 upper intermediate level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도 이런 설명을 다 이해하시고 이미 이렇게 설명을 떠올리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다면 역시 upper intermediate level이 이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lead라는 동사가 있죠. lead라는 동사는 인도하다, 안내하다 의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대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안내하다라는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그 목적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을 인도했다 하니까 a horse가 나오고요. 어디로? 물로 하니까 to water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ut이라는 접속사를 써야 되고요. 부정어를 붙여서 can't를 쓰던지 아니면 can not을 붙여서 can not을 쓰던지 쓸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건 make라는 사역동사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무엇을 뭐뭐 하도록 어떠어떠하게 만들다 하니까 다음에 목적격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순으로 문장 느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You can 해놓고 lead라는 동사가 원하는 표현들 이렇게 쭉쭉쭉쭉 늘리기를 하는 거지요. 자,
반대의 의미를 갖는 앞문장을 뒤집는 접속사 but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부정어 조동사 쓰고 그리고 make라는 동사 쓰고 make가 원하는 이런 표현들 문법에 맞게 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문장을 늘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이 50% 이상 조금 50%가 넘거나 50%가 조금 안 된다. 자, 이런 문장에서 뭔가 문법 오류가 조금 있고 완벽하게 100%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인터미디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 50% 조금 넘게 어느 정도 그림에 맞게 의미를 표현했다. 그러면 lower intermediate 레벨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 주관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판서된 거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제 커버에 대해서 그리고 레벨에 대해서 중급자용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요 글자 크기가 너무 핸드폰 단말기에서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모든 교재는 내년 초까지 총 2개의 교재가 더 출간될 예정인데요. 이번 교재를 포함해서 모든 교재는 챕터 1, 2, 3,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4개의 챕터마다 이렇게 관련된 질문들이 2개 이상이 있게 됩니다. 자, 챕터 1 나갈게요. 문법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중급자이시기 때문에 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스스로 정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챕터 1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질문에 관련된 내용이 밑에 나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글을 읽으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각각의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What is grammar?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Why should we learn grammar? 왜 우리가 English grammar겠죠? 배워야 하는지, 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What do we need to know about English words? English grammar가 아니라 English words네요. 영어 어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가? 자,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요. 이 교재의 내용을 모두 동영상 강의 시간에 다루지는 못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제가 다뤄 드릴 거고요. 이 동영상 강의는 복습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교재를 제 교재 내용을 자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문법이란 문장 구성을 위해 필요한 단어들을 올바르게 배열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What is grammar에 대한 답이 나왔죠?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Grammar is word order. 문법이란 단어의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법 학습에는 반드시 어휘가 가진 문법 학습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휘가 가진 문법 학습?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자,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어휘가 가진 문법 학습을 알아야 의사소통을 위한 문장 늘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장 늘리기 맛보기는 커버 페이지 소개 다음에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문장 늘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문장 늘리기라는
어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표현이나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깔이 교재에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링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느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문장 느리기에 대한 설명은 용어 사전에서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시지요. 그래서 문장 느리기를 클릭하거나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이렇게 용어 사전으로 페이지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 느리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서 공부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크랩 리스트를 이용하시라고 했죠. 그 전에 어떤 페이지를 읽었는지, 자, 그 꼬리표를 달아 두셔야 된다는 거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총 20개의 주석이 달리다 보니 바로바로 용어사전에서 찾기 쉬우면 이전의 본문으로 넘어오기가 쉽지만 그 용어사전에서 쭉 그 주석을 찾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원래 읽었던 페이지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갈피를 꼭 미리 표시하고 스크랩 리스트에서 그 책갈피를 찾아 클릭해서 원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문장 느리기는 주석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문장 느리기와는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용어 사전에 설명된 문장 느리기 예문과는 또 다른 문장 느리기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keep이라는 동사를 공부했어요. keep의 품사는 동사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지요. 동사는 문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동사라는 품사를 가진 어휘적 범주를 가지고 있는 어휘는 특히 문법을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저는 품사라는 말보다는 렉시컬, 렉시컬 캐테고리라는 어휘 범주라는 말을 더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킵이 갖고 있는 어휘 문법은 다음에 동명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뜻은 계속 무엇을 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런 킵이라는 동사가 가진 어휘 문법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럼 문장 늘리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의미를 우리말로 달아 놓았습니다. 한 여자애가 아빠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계속 부탁한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문장 늘리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주어를 찾으면 되죠.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이건 손쉽게 일단 영어로 a little girl,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주어를 잡고 keep이라는 동사를 써서 keeps라고 문법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 늘리기 됐어요. 주어와 동사 a little girl keeps. 그런데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탁하는 거니까 부탁하다라는 동사가 keeps 다음에 나와야 되죠? 뭐죠? 그렇죠. ask죠. 그런데 keep이 가진 문법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a little girl keeps asking 까지 문장 늘리기 했고요. 뭘 asking 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라고 asking 하는 거니까 담배를 끊다라는 표현이 떠올라야죠. 몇 가지가 있지만 quit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 포기하다라는 give up 이라는 동사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quit이나 give up이 갖는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또 keep처럼 이렇게 동명사들이 따라 나와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는 quit 골랐어요. 그래서 a little girl keeps asking quit smoking 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말 의미에 맞는 문장으로 바꾸는 게 되나요? 올바른 영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동사 ask가 갖는 문법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죠.
ask는 부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받는 대상인 아빠가 ask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는지는 to 부정사 형태, 즉 to 더하기 동사의 원형으로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성 문장은 a little girl 여기까지 주어고요. keeps asking her dad to quit smoking이 돼야지 완벽한 문장 늘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하셨나요? 어휘 문법이 뭐고 문장 늘이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스킵할게요. 자, 이렇게 문장 늘이기 연습을 하게 되면 글쓰기 기능이 향상되겠죠? 영어의 4가지 기능 중에서 라이팅 기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이팅 기능을 향상했을 때 라이팅으로 그치는 건가요? 여러분이 써본 문장을 말하면서 입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킹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작고 대내었을 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상대방이 말할 때 이런 구문을 써서 상대방이 말할 때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고요. 자, 라이팅을 한다는 건 주어와 수어 그리고 수어 속에 필요한 표현들이나 단어들을 쭉쭉쭉쭉 늘려서 문장 늘리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구문 파악이 되고 따라서 읽기, 리딩 기능까지 향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페이지를 내려가 보면요. 자, 그러면 문장 늘리기 완성을 위해서는 사전을 통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휘의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특히 주요한 렉시컬 캐테고리의 품사의 어휘 문법을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죠. 자, 중요한 품사는 동사, 형용사, 명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품사를 가진 단어들이 필요로 하는 보충어, 그리고 부가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보충어, 부가어?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라색 링크로 달아놓은 것이에요. 자, 제 전자책을 보실 때 보충어나 부가어를 꾹 누르면 용어 설명, 용어 사전 페이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것이고요. 용어 사전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주요한 품사의 단어의 문법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영영사전 링크를, 외부 링크를 걸어 놓았어요. 자, 이 사전 하나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중급자예요. 그러니까 영영사전의 정의를 꼭 살펴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제가 발견한 영영사전 중에 이 영영사전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이 영영사전의 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주요 품사가 어떤 문법, 어휘 문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어휘 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그 어휘 문법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나 표현들을 보충어라고 보시면 돼요. 보충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충어에 대해 살펴보면 보충어는 어휘가 가진 문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에요. 즉 어휘 문법과 관련된 것으로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자, 동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동사는 주요한 렉시컬 카테고리잖아요. 어휘 범주니까요. 자,
보충어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분이에요. 단어일 수도 있고 동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변형된 문법 구성 요소일 수도 있어요. 타동사의 경우가 그 다음에 원하는 보충어가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타동사의 보충어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ove라고만 주어와 동사로만 말한다면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즉 비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표시가 붙었는데요. 이 별표는요. 참고로 영어로 asterisk라고 해요. 이 표시가 문장 앞에 붙으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의 문법적인 약속입니다. 자, 목적어만 보충어가 된다면은 어휘가 가진 문법을 익힐 필요는 없잖아요. 앞서 봤듯이 keep은 다음에 동명사가 오고 ask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이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휘가 가진 문법, 즉 보충어는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그 단어별로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ure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서 어휘가 가진 문법을 익히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요것은 다음번에 할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먼저 보충어나 부가어가 무엇인지. 자, 한번 자, 용어 사전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한글 워드 파일을 2개를 띄워놓은 거고요. 여러분은 아까 보충어나 부가어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용어 사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용어 사전으로 가시게 돼서 자,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기 있네요. 자, 보충어 지금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자, 보충어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들로 문장에 쓰인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를 완성하기 위해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전치사 뒤에 붙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MP 명사구나 PP 전치사구나 또는 문장이 올 수도 있고 AP 형용사구도 올 수 있고요. 아까 keep이나 ask처럼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nee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또는 누구를 해당되는 명사구가 즉 보충어가 따라 나와야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need a pen 또는 I need you 라는 문장이 있을 때 pen이나 you와 같은 목적어가 보충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밑에 문장 느리기 있네요. 이거 살펴볼게요. 자, 아까 교재에서는 지금 용어 사전과는 좀 다른 문장 느리기의 예를 살펴봤다면 지금은 주어나 동사로 구분해서 문장 느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주어에 초점을 맞출게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자, 그래서 cookies are here. 자, 쿠키가 여기 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때 이제 문장 느리기가 가장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cookies 앞에 delicious looking 이라는 형용사가 덧붙여져서 문장 느리기가 된 것입니다. 또 여기 세 번째 문장이요. 여기까지 이 앞에 모두 다 이게 다 길어진 주어네요. 그래서 some이 추가된 것이고요. waiting to be touched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맛있어 보이는 과자들이 여기 있어요. 만져지기를 기다리는 몇몇의 맛있어 보이는 쿠키들 여기가 주어 부분이라서 이렇게 문장 느리기가 된 것이에요. 자, 그 밑에 부분 자, 동사구를 중심으로 문장 느리기를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delicious cookies, 맛있는 과자들이 구워졌어요. 막 구워져 있는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완료로 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문장 늘리기라고 보면 밑에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가 주어 수로를 나누어 본 것이고요. just라는 자, 부사가 문장 늘리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좀 더 완료, 현재 시제의 완료를 확실하게 나타내네요. 맛있는 과자가 막 방금 구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했고 then이라는 부사 displayed in rows in front of my eyes라는 보충어가 붙어서 문장 늘리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진열되었습니다. 일렬로 내 눈앞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요. 여기까지 주어와 술부를 나눴지요. 자, 이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waiting to be touched라는 표현이 붙어서 문장 늘리기, 제가 원하는 문장 늘리기가 완성된 것이에요. 이렇게 waiting to be touched라는 표현은 분사 구문은 이렇게 문장의 끝에 올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명사 바로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부가어. 아까 문장 늘리기를 위해서 보충어 외에 부가어도 필요하다고 했죠? 자,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의미를 덧붙이기 위한 구성 요소예요. 하지만 보충어처럼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자,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사건을 기술하는 핵심 문장이 있을 때 이거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어?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예문을 하나 들어보았는데요. In Canada, a man won the lottery twice this year 라는 문장을 보면 어디에서 in Canada 그리고 몇 번 언제 this year라는 이렇게 부가어가 붙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n Canada 없어도 twice 없어도 this year 없어도 a man won the lottery라는 문장만 있어도 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전달이 충분한 거예요.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의미를 상세하게 덧붙여주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이 부가어로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가어는 순수 문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어휘 그리고 그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순수한 문법 요소를 배우면 이렇게 적재적소에 부가어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자책 사용 설명서와 챕터 1의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 새로운 강의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